비가 내리는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당에서 정원사는 무릎 꿇고 꽃잎을 주워 모았다. 그의 손끝에서 흙이 떨어지듯 할머니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개이냐고. 그딴 이유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솔직해서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알았다. 이 집, 이 정원, 이 삶이 끝났음을. 김민주는 27의 나이에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홀로 서 있었다. 어릴 적부터 정원을 가꾸는 일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작은 화분 하나로 세상을 견뎌왔다. 그 화분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그의 숨겨진 감정을 대신해 피어났다. 특히 그 할머니의 집에서 일한 지 5해. 박 할머니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종로의 한옥에서 홀로 사는 노부인이었다. 그녀의 정원은 도시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푸르렀고 민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를 느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차 한 잔과 함께 정원을 손질하며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죄인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꽃이 피는 방향이 어디냐? 그게 자연이야. 내 마음도 그래.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영원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장례식 날 모든 것이 변했다. 비가 쏟아지는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조카 박준호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읽기 시작했다. 준호는 40이 넘은 건설업자. 서울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유언장에 따르면 재산은 대부분 제게 상속됩니다. 다만 이 정원사는 준호의 시선이 민준에게 꽂혔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머니가 약속했던 작은 선물이 떠올랐다. 하지만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할머니께서 이 정원사에게 정원을 물려주신다고. 웃기지 마. 게이라는 이유로 집을 쫓아낸 사람이 왜? 방 안이 술렁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비를 피해 나왔다. 거리에서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왜 나일까? 왜 할머니는 나를 선택하신 거지? 민주는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배운 교훈이 떠올랐다. 인연은 꽃처럼 피고 지는 법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지는 꽃잎이 너무 아팠다. 그는 할머니의 정원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그 청년. 이준. 29의 그래픽 디자이너. 준은 할머니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며
가끔 정원에 와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민준이 정원에서 흙 묻은 손으로 물뿌리개를 들고 있을 때 준이 웃으며 다가왔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예쁘네요.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민준이요. 이 꽃은 민준 꽃인가 봐요. 그 후 그들은 정원 벤치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준은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자유로웠지만 민준의 과거를 듣고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너의 솔직함이 좋아. 그게 내 아름다움이야. 그 손길은 민준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장례식 후 준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왜 안 나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준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받지 않았다. 그는 홀로 거리를 걸었다. 종로의 골목길. 할머니의 집이 멀어지는 그 길.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22살. 고아원을 나와 서울로 올라온 날. 정원사 일자리를 구하며 만난 첫 상사. 너 같은 애는 안 돼. 동성애자 소문이 돌면 회사 이미지가. 그때부터 민준은 자신의 마음을 숨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할머니는 그의 비밀을 알았고 오히려 안아주었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피워낼 꽃은 언젠가 모두를 감동시킬 거야. 그 말은 민준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정원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 그 정원마저 빼앗겼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준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 푸른 잎은 종로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친 준이 보였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장례식 소식 들었어. 민준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나한테 정원을 주셨어. 그런데 준호 삼촌이 거부했어.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너를 가족처럼 여기셨어. 이건 부당해. 그 순간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준은 조용히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보자. 법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더 아프기 싫어. 그냥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망치면 내 꽃이 시들어. 할머니의 유언을 존중하자.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다시 시작됐다. 그는 작은 식물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서울 외곽의 꽃길 식물원은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곳이었다. 매일 아침 새벽녘에 일어나 꽃들을 돌보는 일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의 정원이 꿈에 나왔다. 그곳에서 준과 함께 웃던 날들,
주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다. 오늘 내가 가꾼 꽃 사진 봤어. 예뻐.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27의 나이.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주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거울이었다. 너는 강해. 내 정원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시간이 흘렀다. 석 달 후. 민준은 식물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숨겨진 꽃들이라는 주제. 그의 작품은 할머니의 정원을 재현한 미니어처였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준도 있었다. 이게 내 마음이야. 정말 아름다워. 준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야. 꽃은 숨기지 않고 피워야 해. 그날 밤. 그들은 식물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잎이 떨어졌다. 준이 멈춰 서서 말했다. 민준아. 나도 너를 좋아해. 처음부터. 민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는 준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준은 웃었다. 할머니처럼. 우리는 피어날 거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로부터 소식이 왔다. 유언 집행이 시작됐어. 정원은 매각될 거야. 민준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준과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자 빈 정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무릎 꿇고 울었다. 할머니,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집 안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 선생님의 유언장에 추가 조항이 있어요. 김민준 씨에게는 정원이 아닌 가족의 사랑이 상속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 민준아, 네가 게이라는 이유로 세상이 거부한다면? 나는 내가 나의 진짜 가족임을 증명할게. 이 정원은 내 거야. 그리고 준호야. 네가 민준을 쫓아낸다면? 내 목숨 반으로 줄어들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준은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의 사랑이 그의 정체성을 넘어선 증거였다. 그날 그는 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정원은 다시 피어났다. 민준의 손길로 그리고 준의 스케치로 서울의 한옥마당에서 두 남자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들의 정원은 따뜻했다. 할머니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수용의 메시지였다. 민준은 28이 된 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피어나는 비밀. 그 책은 LGBT 청년들에게 희망이 됐다. 거절당한 꽃도
언젠가 정원을 가꾼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민준의 마음도 차가워졌다. 정원을 되찾은 기쁨은 잠시였다. 준호는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정신이상 상태였어. 깨이한 놈에게 재산을 주는 건 미친 짓이야. 변호사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민준은 떨었다. 그는 식물원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고아원 시절의 외로움, 부모님의 빈자리,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준마저 위협받는 현실. 준아, 내가 없어지면 너는 괜찮을까? 준은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인 안 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 도심의 로펌.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박 선생님의 유언은 명확해요. 김민준 씨는 유일한 증인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대화를 증언할 수 있어요. 민준은 그날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병상에서 그녀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정원을 사랑하듯 세상도 너를 사랑할 거야. 준호는 아직 모르지만 그는 내가 필요해. 그 말은 민준에게 힘을 주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해. 이 외국인 같은 놈이 왜? 판사는 물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관계는? 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할머니의 정원사예요. 그리고 친구, 가족이었어요. 제 성적 지향은 관계와 무관해요. 증언이 이어졌다. 이웃 주민들, 카페 주인, 심지어 준까지. 민준은 할머니의 삶을 밝혀줬어요.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재판은 길었다. 매일 서울의 추운 거리를 오가며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공원 벤치에서 민준은 말했다. 이 싸움 후회 안 해. 준은 키스 대신 이마에 입맞춤했다. 내가 있어서 그래. 그들의 사랑은 법정의 차가움 속에서 더 뜨거워졌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유언은 유효. 김민준에게 정원 상속. 준호는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정원을 되찾은 민준은 봄을 기다리며 새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준호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집 앞에서 기다린 준호가 말했다. 미안해. 할머니의 뜻을 몰랐어. 나도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받았어. 민준은 놀랐다. 준호의 고백. 아내가 떠날 때 내가 숨긴 비밀 때문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 줄래? 민주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꾸어요. 할머니의 정원을. 그 순간 가족의 의미가 변했다. 준호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는 치유의 일부가 됐다. 여름이 왔을 때 민준과 준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 이웃들과 준호까지. 서울의 더운 공기 속 그들의 서약은 간단했다. 내 꽃을 가꾸겠어. 영원히. 할머니의 사진이 벤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축복처럼 빛났다. 민주는 28, 준은 30.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정원의 일부였다. LGBT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졌다. 거절당한 정원사가 이겼어. 민주는 강연을 나갔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물이 흘렀다. 가을. 정원은 만발했다. 민주는 책을 완성했다. 그 안에는 그의 여정, 할머니의 유언, 준의 사랑이 녹아 있었다. 출판 파티에서 준호가 다가왔다. 내 책. 읽었어. 고마워. 민주는 웃었다. 가족이죠. 겨울이 다시 오기 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꽃밭에서. 민주는 속삭였다. 할머니. 감사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민준의 책 피어나는 비밀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울의 서점마다 쌓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인터뷰에서 민주는 말했다. 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유언은 나를 일으켜 세웠죠.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어요. 기자들은 물었다. 박준호 씨와의 관계는? 민주는 미소 지었다. 형제예요. 이제는. 준호는 사업을 접고 LGBT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그의 변화는 민준의 용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준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반발했다. 동성애자랑 사귀다니. 집안 망신이야. 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긴장됐다. 아들아. 왜 이런 선택을? 준은 대답했다.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민주는 제3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정원에 오세요. 꽃이 말해줄 거예요. 그날 어머니는 한옥마당을 봤다. 만발한 꽃들 사이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은 정원이에요. 시든 꽃도 새로 피울 수 있어요. 어머니는 포옹했다.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민준의 나이 29.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무지개 정원이라는 LGBT 청년들을 위한 워크숍. 서울의 공원에서
그들은 함께 꽃을 심었다. 너의 상처를 흙에 묻고 새싹을 키워봐. 참가자 1명. 19 소년이 말했다. 저도.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민주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기서 가족이 돼. 우리 모두. 주는 옆에서 스케치하며 웃었다. 이 장면. 책 표지로 좋겠어.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제주로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민주는 반지를 꺼냈다. 영원히 함께할래. 준의 눈물이 빛났다. 당연하지.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 TV 다큐멘터리. 거절에서 피어나는 사랑. 방송 후.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 덕에 용기를 냈어요. 민주는 울었다. 할머니의 유언이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웠다. 29봄. 민주는 임신한 여성을 만났다. 입양을 고려 중인 싱글맘. 정원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민주는 제안했다. 함께해요. 우리 가족으로. 주는 동의했다. 작은 생명이 그들의 정원을 채웠다. 아이의 이름. 하나. 하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 하나가 태어난 해. 민주는 30이 됐다. 정원은 이제 유치원처럼 아이들로 북적였다. LGBT 가족 모임. 워크숍. 모두가 모였다. 준호는 후원자로 참여했다. 내 덕에 나도 변했어.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보수단체의 시위.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 현수막이 종로 거리를 메웠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떨었다. 하나가 자라면 이런 세상을 볼까? 주는 안아주었다. 우리가 바꿀 거야.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꽃처럼 사랑하라. 소셜미디어에 정원의 사진을 올렸다. 만발한 꽃. 웃는 아이들. 손잡은 두 남자. 해시태그 무지개정원이 퍼졌다. 유명 인사들이 지지했다. 배우. 가수. 심지어 정치인. 서울시장이 방문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이야. 시위는 잦아들었다. 대신 지지자들이 모였다. 31회. 민준의 두 번째 책 하나의 정원이 나왔다. 하나를 안고 쓴 이야기.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베스트셀러 다시. 해외 번역 제안이 왔다. 일본. 미국. 민주는 여행하며 강연했다. 도쿄의 청년들이 물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가능했어요? 할머니의 유언 덕분이에요. 그리고 사랑.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정원에서 하나를 재웠다. 준의 노래 소리가 들렸다. 꽃잎처럼. 우리 사랑. 평화로운 밤. 하지만 준호의 병 소식이 왔다.
암. 미안. 민준아. 이제야 가족이 됐는데?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 포기 마. 정원이 기다려. 준호의 병실은 서울대 병원.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민준은 매일 방문했다. 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준호는 약해진 미소로 말했다. 맞아. 내 용서가 내 삶을 구했어. 준과 하나도 왔다. 하나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삼촌. 빨리 나아요.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작은 꽃차. 치료는 길었다. 화학요법의 고통 속. 준호는 과거를 털어놨다. 젊었을 때.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숨겼어. 그게 후회야. 민주는 놀랐다. 형도.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그 고백은 가족을 더 단단히 묶었다. 정원은 준호의 회복을 위해 꽃을 보냈다. 병실에 가득한 꽃다발. 32. 준호가 퇴원했다. 그는 정원에 작은 집을 지었다. 여기서 살게. 내 옆에서. 가족 모임은 매주 열렸다. 어머니들, 이웃들, 모두가 웃었다. 하나는 아빠들이라고 불렀다. 민준과 준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이게 우리 꽃이야.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느렸다. 학교에서 LGBT 교육 논란이 일었다. 민준은 목소리를 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배워야 해. 차별이 아닌. 그의 캠페인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첫 동성 파트너십 등록. 민준과 준은 첫 등록자였다. 이제 공식 가족이야. 33. 하나가 유치원에 갔다. 하나야. 친구들한테 아빠들 이야기해. 하나는 웃었다. 응. 무지개 아빠들.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책 3권째. 가족의 꽃. 전 세계로 퍼졌다. 운상을 받았다. 인권의 정원사라는 칭호. 하나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학부모 모임에서 속삭임. 저 집 아이. 두 아빠래. 민준은 당당히 말했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키워요. 대부분이 박수쳤다. 변화의 물결. 34. 정원은 국제축제로 성장했다. 서울 무지개 가든 페스티벌. 전 세계 LGBT 활동가들이 모였다. 민준의 연설. 거절은 끝이 아니에요. 유언처럼. 사랑은 돌아와요. 준은 무대 뒤에서 지켰다. 내가 빛나. 준호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말기.
병상에서 그는 유언을 남겼다. 민준아, 내 재산은 정원에. 하나에게. 민준은 울었다. 형, 가지마. 준호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 됐잖아. 고마워. 그의 장례식은 정원에서. 꽃비가 내렸다. 35. 민준은 준호의 유산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준호 장학재단. 엘지빌 청년 교육 지원. 형의 사랑을 이어가요. 하나는 삼촌꽃이라고 불렀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민준은 준에게 다시 반지를 꺼냈다. 10년 만에. 다시 서약할래. 준의 눈물. 영원히. 36. 하나가 10살.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 트리를 그렸다. 두 아빠. 할머니. 삼촌. 우리 가족 최고. 민준은 책 4번째를 썼다. 영원한 정원. 할머니부터 준호까지. 상실과 치유의 이야기. 세계 순회 강연. 뉴욕. 런던. 베를린. 한국의 정원사는 말해요. 사랑은 국경 없어요. 팬레터가 쌓였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은 정원을 봤다. 이제 도시 랜드마크. 관광객들이 왔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37. 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그녀의 유언. 민준이. 준이를 잘 부탁해. 민준은 약속했다. 가족이에요. 하나의 첫사랑. 소녀. 아빠. 나도 무지개. 민준은 웃었다. 사랑은 색깔이야. 내 색으로 피워. 38. 민준은 회고록을 썼다. 6월의 꽃. 출간 파티에 모두 모였다. 하나. 준. 이웃들. 할머니. 보이세요? 당신의 정원이 세상을 바꿨어요. 페스티벌 최종날. 민준의 연설. 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그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언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것은 사랑의 증거. 우리 모두 그 이름으로 살아요. 박수 소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밤하늘 아래. 민준과 준은 벤치에 앉았다. 하나가 잠든 채. 준아. 고마워. 이 여정. 준은 키스했다. 내 꽃 덕분이야. 정원은 영원히 피어났다. 할머니의 유언처럼. 거절 속에 숨겨진 사랑은 세대를 넘어 빛났다. 민준의 삶은 증명했다. 인간의 가치는 피어나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